자, 이번에는 실용전지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일단 실용전지 같은 경우에는 1차 전지, 2차 전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크게. 그래서 1차 전지다라고 하는 거는 흔히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건전지 형태죠. 그래서 한번 사용하고 나면은 기전력이 줄어들고 그러면 이제 다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전지를 우리가 1차 전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망간 아연 전지가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1차 전지 중에 하나고요. 요거는 이제 전압이 1.5 볼트 정도가 되죠. 어, 내부 저항이 크다는 단점도 있지만 가지고 다니기 편리한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지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와 필요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사용을 하면 되고요. 이 마이너스 극은 이제 아연, 플러스 극에 해당이 되는 거는 탄소 막대가 이제 있고, 그리고 전해질로서는 염화 암모늄 NH4Cl을 사용을 합니다. 이 마이너스 극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응은 산화 반응이죠. 그리고 플러스 극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반응은 좀 복잡하긴 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환원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반응식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요렇다. 그럼 전지식으로 우리가 먼저 보면 이게 어떤 전지에 해당이 되는지를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전해질로서 NH4Cl을 사용을 했다는 거. 우리 볼타전지 할 때 얘기했었죠. 가운데에다가 이 전해질에 대한 부분을 표시를 해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선을 중심으로 해서 각각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것과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쪽을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환원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쪽에서는 탄소 막대에 있는 부분, 그리고 MnO2 이산화망간이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전체적인 기전력에 해당이 되는 것은 1.5V가 된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약산에 해당이 되는 어떤 전해질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수명이 좀 짧은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알칼라인 전지라고 해서 망간 전지에서 전해질 수산화 칼륨으로 바꿔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염기성 조건에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전지의 수명이 긴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망간 전지에 비해서 안정하고 또 전압이라든지 전류 이런 것들이 수명도 길고 강력한 전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알칼라인 전지를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반응을 보면 역시 이제 산화 반응과 각 환원 반응이 해당이 되는 거고, 플러스 극에서는 MnO2 이산화망간과 암모늄 이온 또 전자를 받아서 Mn2O3 암모니아 그리고 H2O가 생성이 되는 이런 반응을 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그 전지의 식을 보면 아연이 아연과 그다음에 MnO2 탄소 막대가 있고 가운데 수산화칼륨 KOH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전압에 대한 부분도 1.5V가 되죠. 그래서 망간 아연 전지보다도 수명이 길고 또 이 경우에는 물에 녹는 그런 물질이 없기 때문에 전압이 안정한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알칼라인 전지 같은 경우에는 사용 기간 내내 1.5V를 이제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볼 거는 이제 수은 전지인데요. 이 수은 전지 같은 경우에는 수은과 그 아연 아말감을 사용을 해요. 마이너스 극에서. 그다음에 플러스 극에서는 산화수은을 사용을 합니다. 산화수은판을 사용을 하고 이때 전해질로서 산화수은과 수산화칼륨 또는 수산화나트륨을 이렇게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수은 같은 경우에는 수은 전지의 구조를 보면 마이너스 극에서는 아연이 산화가 되고 플러스 극에서는 산화수은과 이렇게 환원 반응이 일어나면서 수은이 나오고 그다음에 OH-의 전해질을 만들게 되는데 이때 전체 전지의 식에 대한 부분은 아연 수은 아말감 왼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응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환원에서는 산화 수은이 반응을 하고 이때 전체적인 기전력은 1.3V입니다. 그래서 수은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 전지에 해당이 돼요. 이제 뭐 수은 전지가 1차 전지, 2차 전지에 해당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식의 단추형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수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1차형 전지에 해당이 됩니다. 1차 전지고요. 이 생성물에서 본 것처럼 수은 전지를 사용하고 나면은 수은이 생성이 돼요. 그래서 이게 누출되거나 할 경우에는 환경 오염의 문제를 유발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수은전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작은 전류로도
오랜 시간 동안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전해질을 수사나 나트륨을 사용한 거는 전자손목시계에 많이 활용이 되는 그런 수은 전지고 또 전해질을 수사나 칼륨으로 사용한 것들 이런 것들은 카메라의 전자 셔터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그 전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봤는데요. 망간 전지라든지 알칼리 전지, 산화은 전지, 수은 아연 전지, 리튬 전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 산화 반응하고 있는 것은 아연, 대부분이 아연이고 리튬 1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리튬이죠. 그다음에 환원 전극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보고 이게 어떠한 전지에 해당이 되는지를 또 여러분들이 눈여겨 봐두셔야 돼요. 그리고 각 사용한 전해질에 대한 부분들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칼리 전지 같은 경우에는 KOH 같은 걸 사용하고 산화은은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KOH나 NaOH를 다 사용을 할 수가 있다. 또 수은 아연 전지 같은 경우 KOH나 수산화 나트륨을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때 전압은 보통 1.5V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죠. 네, 리튬 1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6V의 전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특징들을 보면 알칼리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명이 좀 긴 그런 장점이 있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각 전지에 대한 몇 가지 특징들을 또 눈여겨 봐두시고 전지에서 옳은 용도 또는 옳은 전지를 찾으시오 할 때 이걸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기출문양 보겠습니다. 1차 전지만으로 나열한 것을 찾는 그런 유형의 문제죠. 여기에서 망간 전지와 수은 아연 전지는 방금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알칼리 전지도 1차 전지에 해당이 되고요. 산화은 전지도 1차 전지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니켈 카드뮴 전지나 나트륨 황 전지, 또 뭐 납축 전지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차 전지로만 묶여진 것은 1번 망간 전지와 수은 아연 전지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차 전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2차 전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류를 생산하는 반응을 반대로 했을 경우에 전류의 흐름을 거꾸로 해서 충전할 수 있는 전지에 해당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거를 이제 2차 전지라고 하고 대표적인 게 이제 납축 전지 같은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동차에 들어있는 납축 전지 같은 거. 그래서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 산화 반응에 해당이 되는 것은 그 PB, 납이죠. 납이 SO4 이가 마이너스하고 반응을 해서 이렇게 전자를 내놓는 반응이 이제 산화 반응, 산화 전극에 해당이 되고 환원 전극 같은 경우에는 이 PbO2, 산화 납이 전의 액에서 H 플러스하고 반응을 해요. SO4 이가 마이너스와 그리고 전자를 받아들이면 PbSO4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H2O가 생성이 된다. 여기에서 산화전극과 환원전극에서 생성되고 있는 이 물질이 동일하게 PbSO4 황산납이 된다는 것도 이제 봐둬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알짜 반응은 이와 같습니다. Pb 플러스 PbO2 플러스 H2SO4 해서 PbSO4가 생성이 되고 H2O가 생성이 된다. 자, 이때 전지의 방전에 해당이 되는 거. 우리가 이제 자동차 시동을 걸 때 일어나고 있는 반응은 화학 에너지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전기 에너지로 바뀌면서 이게 시동이 걸리는 거죠. 근데 전지를 충전할 때 충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전기 에너지에서 화학 에너지로 바뀔 때 이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납축 전지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요. 한쪽 여기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부분이 요게 이제 산화 전극에 해당이 되고 플러스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요게 환원 전극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산화 전극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에너지를 소모하면 이 여기 산화 전극에서 전류가 흘러나와서 방전하게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 환원 전극에서는 이 축전지에 에너지를 공급해 주면서 이 환원 전극에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게 되면서 충전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음극판이에요. 그래서 납으로 채워져 있는 그런 납망에 해당이 되는 거고 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요거는 이제 용액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하고 있는 용액은 황산 용액을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 붉은색으로 이렇게 보여져 있는 이 판은 바로
양극판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 양극판은 PbO2로 채워져 있는, 즉 산화납으로 채워져 있는 그런 납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산화 양극 반응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응은 이제 앞에서 설명을 했는데 Pb와 SO4 이가 마이너스가 반응해서 PbSO2가 만들어지고 음극에서는 이제 마찬가지로 PbO2가 산화납하고 반응을 해서 이렇게 PbSO2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반응이 생성이 된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극에 해당이 되는 것은 납판, Pb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극에 해당이 되는 거는 PbO2 산화납이 되는 거고 이때 사용하고 있는 이 전해질에 해당이 되는 거는 비중이 한 1.25 정도 되는 그런 묽은 황산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반응을 우리가 보면 마이너스 극에서는 Pb가 SO4 이가 마이너스하고 반응해서 PbSO4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마이너스 플러스 극에서는 또 PbO2가 H 플러스 SO4 이가 마이너스하고 전자를 받아서 PbSO4가 생성이 되는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데 자 이때 여기에서 방전이 일어나고 충전이 일어나고 있는 반응이 이제 왔다 갔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2차 전지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전지 시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이제 황산을 어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Pb와 PbO2를 각각 활용을 한다. 그래서 방전이라고 하는 거는 시동을 걸 때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충전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자동차가 달릴 때 이게 다시 전기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바뀌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두 기전력의 차이가 2.1V 정도가 되고요. 이때 반응이 진행이 되면서 각 그 Pb판이나 납판이나 산화납판의 질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기전력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1.8V 이하가 되면은 기능이 상실한다. 두 극이 모두 PbSO4로 다 덮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기전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니켈 카드뮴 전지에서 마이너스 극에서는 카드뮴이 플러스 극에서는 산화 니켈 판을 사용을 하고요. 이때 전해질로서 수산화 칼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극에서는 이렇게 카드뮴이 수산화 이온하고 반응을 해서 수산화 카드뮴이 만들어지고 전자를 방출하는 이런 산화 반응이 일어나요. 플러스 극에서는 이렇게 전자를 받으면서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 니켈 카드뮴 전지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작고 또 대용량에 해당이 되는 그런 전지에도 사용하기 때문에 규모가 큰 그런 전지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카드뮴이라고 하는 그런 중금속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단점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음극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수소기체가 문제가 됩니다. 수소기체가 발생하게 되면은 전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사나 카드뮴을 넣어준다라는 것도 하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문제를 하나 풀어보면요. 니켈 카드뮴 전지에서 음극의 수소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넣어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수산화 카드뮴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차 전지에 속하는 것을 찾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1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충전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충전해서 사용하는 것, 대표적인 게 납축 전지에 해당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니켈 카드뮴 전지라든지 뭐 니켈 아연 전지는 전부 다 2차 전지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2차 전지에 속하는 것은 지금 방금 본 납축 전지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망간 전지라든지 알칼리 전지, 수은 아연 전지, 산화은 전지에 해당이 되는 것은 전부 다 1차 전지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연료전지에 대한 내용을 좀 볼게요. 연료전지는 그동안 기출문제로서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연료전지에 해당되는 부분은 좀 꼼꼼히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전지는 뭐 수소, 산소, 연료전지 같은 것들이 이제 많고요. 가장 일반적인 전지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밖에도 뭐 인산형 전지라든지 뭐 용융 탄
탄산염 전지라든지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종류의 연료 전지들이 있어요. 일단 먼저 보고자 하는 것은 수소, 산소 연료 전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를 서로 양쪽 극으로 해서 각각 이 수소 기체를 공급을 해주고 또 산소 기체를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이때 전극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금속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백금을 채운 그런 다공성 탄소관을 사용을 하고 여기에 사용하고 있는 전해질은 수산화 칼슘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양극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응은 수소 기체가 이렇게 수산화 이온하고 반응을 해서 H2O가 생성되고 전자를 내놓는 산화 반응. 플러스 극에서에 해당되는 거는 산소가 전자를 얻으면서 수산화 이온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과정. 그래서 수산화 이온이 사용이 된 것만큼 수산화 이온이 다시 나오고 있고, 그리고 H2O가 이제 생성이 되고 있는. 전체 반응식으로 보면은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가 반응을 해서 물이 생성되고 있는 그런 반응이다라고 봅니다. 이때 전체적인 기전력에 해당이 되는 것은 1.229 정도의 그 볼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연료 전지는 열 효율이 비교적 좋고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이제 물이 생성이 되면서 환경 오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연료 전지로서의 어떤 장점이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고온 하에서 전지가 작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떤 효율성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연구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연료전지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연료전지는 연속적으로 산화되는 그런 과정 안에서 전기 에너지를 얻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소기체가 계속해서 공급이 돼야 되고 또 산소기체가 계속해서 공급이 돼야 돼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수소산소 연료전지에 해당이 되는 거죠. 공급이 끊어지게 되면은 전지의 역할을 바로 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게 이제 수소산소 연료전지의 한계다라고 보면 됩니다. 연료가 전기화학적으로 반응을 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손실이 작고 그리고 고효율의 발전이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고요. 소음이 적고 무공해에 해당이 되는 그런 전지입니다. 또 장치가 비싸다든지 값이 비싼 그런 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연료 전지는 수소, 산소 연료 전지 외에도 인산형 연료 전지와 용융, 탄산염형 연료 전지, 고체 산화물형 연료 전지, 고분자 전해질형 연료 전지 등이 있습니다. 연료 전지를 우리가 실용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연료 전지를 생활 속에서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느냐 몇 가지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일단은 경량이어야 된다. 가벼워야 된다. 또 안전적인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기체를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자기 방전이 적어야 하는 부분. 또 기전력이 안정적이고 커야 하면서 분국 현상이 없어져야 하고 또 반응 속도도 빨라야 연료 전지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전해질 용액이 새지 않아야 되며 또 전기 용량이 커야 한다. 이것이 이제 연료 전지를 실용화할 수 있는 그런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 외에도 전지로서 갖춰야 할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출력 밀도가 커야 된다는 거. 이때 단위 부피나 단위 무게당의 출력에 해당되는 부분을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러한 출력 밀도가 높은 거라든지 아니면 에너지 밀도가 커야 되는 거. 그리고 이제 크기적인 부분에서도 작은 소형일수록 유리하고 경량, 가벼울수록 좋겠죠. 그다음에 충전 시간이 짧아야 되고 또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전지가 갖춰야 할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 직접적으로 전지의 성능을 나타낸 것이 아닌 것을 찾는 그런 문제이죠. 에너지 밀도라든지 충방전 횟수, 자기 방정률, 그다음에 전해질 이 중에서 전지의 성능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닌 것은 이제 전해질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외에 해당이 되는 것은 전지의 성능에 해당이 되는 부분에서 중요한 전지가 갖춰야 할 조건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료전지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앞에서 몇 가지 연료전지가 더 있다라고 했었죠. 그 인산형 연료전지가 있고요. 연료전지 중에서 제일 먼저 상용화된 그런 전지가 바로 인산형 연료전지입니다. 그리고 전해질은 진한 인산을 활용을 하고요. 200도씨 정도에서 작동이 되는 그런 연료전지에 해당이 됩니다. 또 연료로 수소를 활용하고 있고 산화제로서는 산소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열 효율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40%의 효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극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응은 수소 기체가 산화되고 있는 과정, 음극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응은 산소가 전자를 얻고 수소 이온과 반응을 해서 물이 생성되고 있는 그런 전체 반응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용융 탄산염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전해질로 용융된 탄산 나트륨이나 탄산 칼륨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때 사용하고 있는 온도는 약 650도 정도의 고온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고온형 연료전지에 해당이 되고요. 이 연료전지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탄화수소를 개질할 때 생성되는 수소와 일산화탄소의 혼합가스를 직접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촉매로 백금 대신에 니켈을 사용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봐서 훨씬 더 효율적이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저온형 연료 전지에서 사용할 수 없는 석탄가스, 천연가스, 메탄올이나 바이오가스, 또 에탄올과 같은 이런 연료는 용융 탄산염 연료 전지 NCFC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산화 환원 반응에 해당되는 부분은 자, 마이너스 극에 해당되는 H2 플러스 CO 3의 2가 마이너스 탄산이온이죠. 이것이 반응을 해서 이산화탄소가 되고 전자를 내놓는 반응이고요. 그 다음에 환원에서는 이산화탄소와 산소가 반응을 하고 전자를 얻어서 다시 탄산이온이 되는 그런 식으로 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같은 경우에는 높은 온도에서 산소 이온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전해질로서 이트리아 안정화 지르코니아라고 하는 이러한 전해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산화 지르코늄에 산화 이트륨을 첨가해서 상온에서도 안정하도록 만든 그런 세라믹 재료에 해당이 됩니다. 또 전극으로도 세라믹 산화물을 사용해서 작동 온도는 비교적 높은 700에서 1000도 정도가 되고요. 연료로는 수소나 수소 일산화탄소 혼합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전기적인 효율이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50에서 60%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양극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응은 수소가 산소 이온하고 반응을 하면 H2O가 생성이 되고 전자 2몰을 내놓고요. 음극 반응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전자하고 반응을 해서 O 2가 마이너스 산소 이온으로 이렇게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보기의 설명에 가장 잘 부합되는 연료 전지는 세라믹 산화물을 사용하고 있고요. 1000도 정도의 작동 온도를 가지고 있고 수소나 수소 일산화탄소 혼합물을 사용할 수 있다. 방금 전에 확인했었죠? 고체 산화물형 연료 전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알칼리 연료 전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알칼리 연료 전지 같은 경우에는 우주선에 가장 많이 활용된 그런 연료 전지에 해당이 되고, 수소를 사용하면서 또 전해질로는 수산화 칼륨 용액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산화제로 산소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때는 온도가 약 한 100도 정도에서 작동하는 그런 전지입니다. 자, 수산화칼륨을 전해질로 사용하는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그런 문제죠. 알자 반응의 반응 엔탈피는 0보다 작다. 여기서 이제 알자 반응, 전체 반응에 해당이 되는 거는 밑에 식을 보면 수소와 산소가 반응을 해서 물이 만들어지고 있는 반응으로서 전체적인 반응 엔탈피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0보다 작은 그런 특징이 있고요. 산소 기체가 주입이 되는 환원 전극에서는 H2O가 발생한다. 자, 산소 기체가 주입이 되고 있는 이 환원 전극에서는 수산화 이온이 발생이 됩니다. 수산화 이온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2번은 잘못된 옳지 않은 설명이 됩니다. 3번에서는 알자 반응식은 H2 플러스 O2 해서 H2O가 발생이 되는 그런 반응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전해질의 수산화 이온은
산화전극 쪽으로 이동한다. 요 이온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이 산화전극 쪽으로 이동이 되면서 반응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건 옳은 예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고분자 전해질 연료 전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백금이 도포된 티타늄 전극이나 탄소 전극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수소 이온이 이동할 수 있는 고체 고분자 전해질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이 두퐁에서 개발한 나피온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나피온 같은 경우에는 양이온 H+의 전도성 고분자 막을 이용을 하고 이때 작동하는 온도는 80도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연료 전지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해 봤습니다. 자, 다음 문항은 고분자 전해질 연료 전지의 양극과 음극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응식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고분자 전해질 연료 전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응, 양극 반응에 해당이 되는 부분, 산화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 기체가 수소 이온이 되고 전자를 내놓는 반응입니다. 그 다음에 음극에서의 반응은 산소가 H 플러스 수소 이온과 또 전자와 반응을 해서 H2O가 만들어지고 있는 이 반응이 바로 고분자 1번 반응이 고분자 전해질 연료 전지에 해당이 되고요. 또 이 반응은 인산형 연료 전지하고도 이제 동일하게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식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수소가 산소 이온하고 반응해서 물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산소가 전자를 받아들여서 산소 이가 마이너스 이온이 되고 있는 이 반응은 바로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에 해당이 되고요. 세 번째로 수소가 수산화이온하고 반응을 하고 물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과 산소가 또 물하고 전자하고 반응을 해서 수산화이온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 과정은 바로 수소, 산소 연료 전지에 해당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4번 양극 반응, 음극 반응 보면 여기 눈에 띄는 게 탄산이온이 있고 이산화탄소가 있죠. 자, 이 경우에는 용융 탄산염 연료 전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문항에서 물어보고 있는 것은 고분자 전해질 연료 전지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1번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 가지 연료 전지의 종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정리한 내용이고요. 인산형 전지라든지 용융, 탄산염, 고체 산화물, 알칼리, 고분자 전해질에 해당되는 이 전지들을 정리를 해 놨습니다. 여기 각 전지에 해당이 되는 그 연료 전지에서의 그 전해질이라든지 또는 그 운전 온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이 이제 기출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료 전지 중에서 작동 온도가 일반적으로 가장 낮은 것을 찾으시오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온도가 가장 낮은 것 위의 내용과 같이 보겠습니다. 인산형 연료 전지 같은 경우에는 대략 200도 정도가 되고 용융 탄산염 연료 전지 같은 경우에는 650도 정도가 되죠. 그다음에 알칼리 연료 전지 같은 경우에는 상온에서 한 상온 25도죠. 100도 정도가 되는 그런 온도이고 그다음에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같은 경우에는 약 1000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문항에서 연료 전지 중에서 작동 온도가 가장 낮은 것은 알칼리 연료 전지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기화학 반응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 볼게요. 전극의 전위는 전극 내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에 해당이 되는 거고, 전기화학은 전극의 표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반응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반응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전류는 반응 속도에 대한 표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화학의 반응 속도는 전극 전위에 의해서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전류와 전위에 해당이 되는 것을 동시에 조절하지 못하는 것. 이게 이제 전기화학 반응의 특징에 해당이 됩니다. 유사한 문항으로서 이제 기출 문항이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전극 표면에서 전자가 반응물 또는 생성물로 참여하는 화학 반응의 특징이 아닌 것을 찾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기화학 반응의 그 각 특징에 대한 예를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1번부터
전극의 전위는 전극 내 전자의 에너지에 해당이 된다. 전기화학 반응 첫 번째 특징이었었죠. 전기 반응은 전극의 표면에서 반응이 일어나고요. 3번 전기화학 반응의 반응 속도는 전극 전위에 의해서 조절된다. 4번 전위와 전류를 동시에 조절할 수 있다가 아니고 조절할 수 없다라고 이제 고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전기화학 반응의 이제 특징에 대해서 이해하는지를 묻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